의정부의 작은 마을 한쪽에는 작은 호수가 하나 있었다. 이 호수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으며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모두가 신성한 호수라 부르는 이곳은 마을의 사람들에게 오랜 세월 동안 연못의 영혼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존재가 깃들어 있다는 이야기를 통해 전해져 내려왔다. 이 이야기는 한 평범한 마을 사람이었던 이수라는 여인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착하고 이타적인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아버지가 만든 빚 때문에 늙은 심과 걱정 속에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이 걱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성한 호수를 찾아가 용서를 빌고 새 삶의 활로를 찾기로 결심했다. 호숫가에 도착한 이수는 조용한 물가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빌었다. 놀랍게도 호수의 물결이 잔잔해지며 연못에서 신비로운 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 빛은 마치 다가오는 것처럼 호수 위를 천천히 흘러내려 이수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갑자기 빛 속에서 아름다운 여인의 형상이 나타났다. 그녀는 바로 연못의 영혼이라 불리는 존재였다. 여인은 이수의 순수한 마음과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자신을 불러내었다며 이수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이수는 자신의 가정에 놓인 어려움을 털어넣었고 여인은 고개를 끄덕여 모든 것을 이해했다. 연못의 영혼은 이수에게 도움이 손길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그녀에게 보답으로 하나의 특별한 씨앗을 건네주었다. 이수는 그 씨앗을 마을로 돌아와 가장 좋은 땅에 심었다.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씨앗은 자라 커다란 나무가 되었고 그 나무에서의 열매들은 마을 사람들을 새로운 경제적 풍요로 이끌었다. 사람들은 이수가 심은 나무 덕분에 빚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그녀의 위대한 콩심기에 대한 소문은 의정부의 신성한 호수와 연못의 영혼의 전설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후 마을에서는 매년 이수의 이야기를 소중히 되새기며 축제를 열어 감사와 기쁨을 나누었다. 신성한 호수는 지금도 마을 사람들에게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는 장소로 남아있으며 오늘날에도 마을 사람들은 호수를 방문해 그들의 소망을 빌곤 한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세대를 넘어 마을의 전통과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 숨쉬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태백산맥의 깊숙한 곳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특별한 민속 신앙이 있습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신령한 범단이라는 산의 수호신을 숭배하곤 했습니다. 범단이는 거대한 곰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날카로운 검은 눈과 번뜩이는 발톱을 가진 존재로 그려집니다. 주민들은 범단이가 산이 자연과 생태계를 보호하며 마을의 안녕을 책임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랜 세월 전 태백산맥에는 끔찍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강줄기는 메말라가고 식량은 점차 줄어들었지만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검단이라는 수호신에게 간절히 기도를 드리기로 합니다. 마을의 원로들은 고대의 의식에 따라 사당을 청소하고 산에서 직접 딴 신선한 나무의 가지와 산나물로 제단을 꾸몄습니다. 마침내 의식이 시작되었고 마을의 모든 주민들은 한자리에 모여 검단이에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기도문은 산의 평화와 마을의 풍요를 기원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고 그들은 마음을 모아 하늘을 향해 간절함을 외쳤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신비로운 명징함과 함께 거대한 목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검단이 너희의 간절한 바람을 들었다. 산이 살아 숨쉬고 마을이 다시 번성하도록 너희의 성실함을 보았노라. 그 말을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두둑 떨어지는 빗방울이 점차 굵어지더니 곧 폭우가 되어 말라있던 강의 물길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구름 위에서 내려오는 비를 맞으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가뭄의 고통이 해소되고 마을은 다시 평화로운 나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검단이의 가호에 더욱 깊은 숭배심을 갖게 되었고 매년 감사의 의식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젊은 세대들에게는 검단이의 전설이 옛 이야기로 전해졌습니다. 검단이는 단순히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산의 생태계를 보존하고 모든 생명체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마을의 번영을 계속하는 길임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도 검단이에 대한 신앙은 태백산맥을 지키는 거대한 정신적 유산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경상북도 의성의 백사장은 그저 흙과 모래로 이루어진 평범한 장소가 아닙니다. 이곳에는 오랜 시간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전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조선시대 초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백사장은 당시에도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그 이유는 백사장이 특별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 이곳에서 기도를 드리면 원하는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알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전설은 의성 고을에서 가장 아름답고 총명했던 처녀 순이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순이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칭송받는 인물이었고 그녀의 뛰어난 미모와 재주로 많은 청혼을 받았지만 번번이 모두 거절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꿈, 바로 가난하여 병든 부모님을 치료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소박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성 마을에는 의술에 뛰어나거나 돈이 많은 이도 없어 그녀의 소원은 이루어지기 어려웠습니다. 절망에 빠진 순이는 어느 날 마을의 원로인 할머니에게 이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자상하게 웃으며 순이에게 백사장의 전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간절히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죠. 순이는 희망을 품고 백사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백사장에 도착하자 깨끗한 모래 위에 무릎을 꿇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병이 완쾌되길, 가족이 함께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순이의 기도가 끝났고 그녀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이후 부모님의 병 상태가 차츰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놀라운 회복이 우연이 아니라 백사장의 신비로운 힘 덕분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이의 이야기는 마을에 빠르게 퍼져 전설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백사장을 찾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 가족의 안전을 위해, 이루고 싶은 꿈을 위해 다양한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백사장에 찾아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많은 이들의 소원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현재의 백사장은 과거와 비교해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현대화의 물결 속에서도 전설의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이 전설을 마을의 자랑으로 여기며 백사장을 찾아오는 이들에게 웃으며 그 이야기를 들려주곤 합니다. 백사장의 모래는 이제 단순한 흙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원을 품고 꿈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의 희망과 기도가 깃든 장소가 되었습니다. 의성의 백사장에서 시작된 이 전설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한국의 남해안에 위치한 고흥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고흥은 바다와 산이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운 경관으로 유명한 곳이지만 그 중에서도 용두암이라는 바위가 특별히 전설로 유명했다. 주민들은 용두암에 얽힌 이야기를 신앙처럼 지키며 마을의 중요한 전승으로 여겼다. 용두암은 마치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용의 머리처럼 생긴 기괴한 바위였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 바위가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바위가 있는 해안가에는 낚시꾼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은 바위가 행운을 가져다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마을에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이 바위에 얽힌 전설을 전해주었다. 오래전에 이 지역에는 용왕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어 했다고 한다. 용왕은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지만 조건이 하나 있었다. 아들이 인간 세계에서 겨우 100일 동안만 머물 수 있대. 진짜 인간과 사랑에 빠지면 영원토록 인간으로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었다. 용왕의 아들은 사람으로 변신하여 고흥에 내려왔다. 그의 이름은 용규였고 그는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 이는채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은채는 소박하지만 무척이나 따뜻한 마음씨를 지닌 여인이었고 둘은 금세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100일이 가까워지자 용규는 점점 불안해졌다. 자신이 본래 용이라는 사실을 은채에게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이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 두려웠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었다. 용규는 마지막 100일째가 되는 날 밤 은채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다. 그 이야기에 은채는 놀랐지만 용규의 진심을 이해하고 있었다. 사람과 용이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은채는 용규를 향한 사랑만은 진실이었다. 그녀는 용규에게 당신이 어딜 가든 내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마법의 계약은 이미 실행되고 있었다.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용규는 원래 모습인 용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은채는 용규에게 마지막으로 따뜻한 포옹을 했고 그 순간 용은 거대한 물보라 속으로 사라졌다. 용은 하늘로 사라지지 않고 바다에 깊숙이 들어가 용두암이라는 바위가 되었다고 한다. 그날 이후부터 용두암에서는 간간히 그의 울부짖음 같은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용규의 사랑과 그리움의 소리로 믿었고 사랑의 전설로 여기게 되었다. 용두암 앞에서는 매년 커다란 축제가 열렸고 사람들은 이 바위 앞에서 사랑의 영혼을 기원하며 결혼식이나 특별한 기념일도 이곳에서 치르곤 했다.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향해 소원을 빌면 용왕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불행히도 바다 근처에서 사고가 나면 사람들은 용규의 눈물이 바다로 흘러들었다고 속삭이며 삶과 사랑의 덧없음을 되새기곤 했다. 이렇게 용두암의 전설은 고흥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곳을 찾는 이들마다 사랑과 이별 그리고 변치 않는 믿음의 상징으로 이야기되었다.